완성되었습니다. 수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 시장 올해 할인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중소기업들 사실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죠.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는데 진짜 이번만큼 아주 그냥 과감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나머지 못다한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코트라의 조한익 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머지 못다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로 다시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글로벌 경기 진단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수출의 변화상, 너무 품목별로 혹은 지역별로 어떻게 수출이 변화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번 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수출 환경 변화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코트라의 오늘 모습, 그 내일의 모습도 한번 여쭤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뵙고 다시 두 번째로 좀 뵀는데, 코트라의 조 사장님 하시면은 우리가 그 역 샌드위치론이 그 아주 유명하죠. 말씀 주창을 해주신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그 샌드위치론까지 나왔는데, 그러한 환경, 수출 환경이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역 샌드위치라든지 역 샌드위치라든지 하는 네. 거는 상황을 좀 더 쉽게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아시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만든 거죠. 역 샌드위치가 과거에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품질과 가격에 밀리던 상황을 이제는 벗어났다. 그렇죠. 그런 게 역 샌드위치의 이야기 아닙니까? 불리한 국면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그죠? 또 한 번 역을 붙인다. 다시 또 역을 붙여가지고, 네.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최근에 일본이 굉장히 그 환율을 그 엔화를 이제 약세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위 이 중저가 시장 이런 쪽에 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겠다.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철강 같은 거 상당히 그 지금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이죠. 중국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그 외환보유고가 많습니다. 뭐 미국의 국공지에 투자를 했지만은 또 상당 남는 그 외환보유고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기술을 사들인다든지, 기술력 있는 기업을 M&A를 한다든지, 또 기술 인력을 갖다 확보해서 그 도입하는데 상당한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기술로 다시 한번 새로운 중국의 모습을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일본의 가격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경계를 해야 된다. 중국의 기술을 그냥 우리 못 쫓아오는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하자면 이제 장기적인 우리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것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뭐 처음에 그 일본과 중국의 가운데서 끼인 샌드위치에서 다시 그것의 장점을 이어는 역 샌드위치론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또 그거에 대한 그 일종의 경고, 주의 개념의 역역 샌드위치론까지 왔는데, 그럼 그런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져야 될 스탠스라고 할까요? 우리 기업들이 어떤 자세로 이런 환경 변화에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우리 기업들은 현재는 우리가 역 샌드위치 현상 있죠. 네.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지금 또 조금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현재 역 샌드위치 효과가 다 지난 후에도 일단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은 그 시장을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비자나 저쪽의 수요자가 그 한국 제품의 소위 스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관성을 갖게 되죠. 그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연구개발 투자 굉장히 중요하죠. 또 기업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은 결코 설비 투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이럴 때 투자한 것은
나중에 그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꼭 보상을 받습니다. 과거에 10여 년 전에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참 안타까웠던 게 기업이 부설 연구소를 제일 먼저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당장 돌리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상사의 하에 마케팅망을 없애고 그렇게 단기간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다행히 그때 한번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기업에서 뭐 연구 조직 줄였다는 소리는 제가 별로 많이 안 맞습니다. 들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네. 이럴 때부터 적극적으로 새로운 그 경영 혁신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또 새로운 분야의 어떤 그 기술의 페이스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죠, 맞습니다. 뭐, 더불어서 그 같은 추세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서 그 새로운 전략 분야를 한번, 사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전략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원 개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그냥 제조업 말고, 있죠. 또 뭐, 방위산업 분야 같은 경우도 아마, 시장이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사장님께서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항상 뭐 우리는 수출을 한쪽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개도국한테 이양을 하고 또 새로운 걸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 또 지향해야 될 분야는 아무래도 그 녹색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요. 네, 네. 그 우리 제조업이 처음에 국내 기반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수출로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녹색 산업도 마찬가지로 수출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녹색 그 시장에서 저희가 한 1.4%밖에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하군요. 아주 네, 미미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한번 드라이브를 확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방위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 뭐 중남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한국에 꼭 무슨 그 방위산업이란 게 아주 고도의 무기체계나 이런 게 아니고 뭐 군수물자라든지 그냥 뭐 무슨 피복이라든지 그러게요. 경공업 제품 같은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쪽에 좀 더 눈을 또 돌리고 그거 외에도 뭐 기술은 수출 못합니까? 그렇죠. 맨날 우리는 뭐 기술은 그냥 우리가 붙들고만 있을 필요 없습니다.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인재는 더 이상 생산치 않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을 해서 소위 로얄티로 네. 우리 경제를 갖다가 경제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우리가 무슨 뭐 성형이라든지 네. 뭐 나식이라든지 또 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경쟁이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네. 의료 수출을 생각한다든지 문화 서비스,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네, 네.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얼마나 경쟁이 있습니까? 강력한 미래 산업이죠. 예, 예. 네, 네. 뭐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저희 그럼 이미 코트라가 굉장히 많은 현재 장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될 새로운 전략 수출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네. 지난주에 잠깐 그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수출 품목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수출 전략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역적으로 한번 좀 진단해 주시죠. 아무래도 자원 보유국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소위 삼중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다닙니다만은 중국, 그 다음에 중동, 중남미 이래 봅니다. 중동하고 중남미는 기본적으로 자원 보유국이고,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에 우리 자동차 수출이 한 해 50% 이상 늘은 데가 중동입니다. 네. 유가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돈이 있는 데가 중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우리가 각종 플랜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 수출 모두 계속 유망하고, 흔히 뭐 최근에 중동이 뭐 두바이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느니 뭐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두바이 분들한테 얘기하면 웃어요. 예. 그 다음에 중남미는 이 외환 위기를 한번 미리 겪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내성 있고 또 자원하고 이 패키지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중국이죠. 네. 중국의 내수시장. 내수시장은 일종의 우리 한국의 내수시장하고 연결해 큰 시장으로 뚫고 들어갈 이런 우리가 원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중국의 내수 시장은 달러로 거래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민폐로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연안에 수출하고 연안에서 다시 그 중부나 서부에 그 공급을 하는 내수 거래가 되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중국 진출 방식을 갖다가 서둘러 때입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이게 참 최대 수출 시장이기도 하지만은 최대 또 경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까요? 다 그 전에 우리가 일본을 그 최대의 수출 시장국이면서 그렇죠. 최대의 또 기술 이전국이고 또 경쟁국이고 일부 맞습니다. 분명에서 이렇게 네. 봤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각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예. 다각도로 우리 중국하고 경쟁도 해야 되지만은 중국에 수출도 해야 되고 중국에 우리 투자도 해야 되고 중국 투자도 유치해야 되고 뭐 그런 나라로 다면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중소기업 문제로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 중소기업들 지금 수출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죠. 코트라가 갖고 있는 뭐 이를테면 수출 지원이나 혹은 수출 역량 강화책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뭐 커트라의 존재의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수출을 그렇죠. 도와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수출할 수 있나? 특히 아주 처음에 수출 시장에 뛰어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수출 도와줄 수 있나? 이걸 저 과정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바이어를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 제품을 살 바이어는 세계 어느 나라에 있고 거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하는 경우에 이제 코트라를 가져오면 코트라가 이 제품의 그 여러 가지 그 수요처라든지 이 제품을 살 정도의 경제력이라든지 이걸 해서 바이어를 찾아줍니다. 바차사라고 그러죠. 네. 저희가 편하게 우리 중소기업의 다가설 바차사. 바이어 찾아주는 사람들이라고. 예, 예. 진짜 최고의 베테랑들이 한 30명 정도 지금 저희 코트라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수출 주문, 외국에서는 수출 주문과 우리의 중소기업 수출 갖다 연결시켜주는 네. 역할을 합니다. 지금 뭐 과거에 그 종합상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막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중소기업 그거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사도 만들어야 되는 지사는 천만억씩 비용이고. 그러니까 지사 대행을 코트라가 해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안 나가더라도 현지 직원은 저희가 물론 해당 중소기업도 조금 돈을 내야죠. 코트라도 부담을 해서 현지 직원 하나 채용을 해서 그 직원,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출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우리 회사는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거는 나가가지고서는 이게 진짜 용을 못 써보겠다. 뭐 현실적으로 그런 기업 많죠. 많죠. 그래서 코트라 보증 브랜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코트라 보증 예, 브랜드. 코트라의 브랜드를 붙이면은 해외 바이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믿을 수 있다. 40% 정도가 안심하고 우선 구매를 하겠다. 아, 그러네. 10% 정도는 가격도 더 줄 수 있다. 코트라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가격도 거죠? 더 줄 수가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갖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붙여주기 아, 시작했습니다. 예, 예. 작년에 15만 30개, 금년에 200개, 500개까지 내년에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중국 같은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격이 좋은 때 팔려고 하다 보면은 어디다 창고 같은 데 넣어두고 좋을 때쯤 팔았으면 좋겠다. 네. 적기에 바이어가 원할 때 딱딱 델리버리 했으면 좋겠다. 네. 일단 공동 모의 창고라고 네. 저희가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셨군요. 그 수출의 중소기업의 수출 그 전 과정에서 코트라가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코트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시간도 되고 그래서 코트라 자체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취임하실 때 이 코트라를 과거에 약간의 그런 뭐 일부의 시각도 있었죠. 관색체가 아직도 여전하다. 관색체를 빼고 관해색체를 빼고 그리고 정말 서비스하는 업체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는 거 공약하셨고 또 지금 이제 1년 지나셨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떠시죠? 코트라의 뭐 불판, 메뉴판 다 바꾸겠다 제가 그런 얘기.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습니다. 네. 네, 메뉴판이란 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하셨지만 코트라의 새로운 분야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영역을 넓히는 거고 불판이란 건 기본 동력입니다. 네. 동력인데 지금까지 그냥 코트라가 일종의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가 시키는 일을 한다 하는 정도라면은 코트라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려면 관냄새를 빼야 되고 코트라를 오픈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한 게 코트라 무역관이란
47년 된 명칭을 바꾸자. 네.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 무역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 비즈니스 갖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관이 아니고 센터. 그래서 KBC라고 약칭합니다. 저도 아직 입에 익숙지 않아서 어떤 무역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네. 점차 그런 방향으로. 저도 계속 무역관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다음에는 저희가 현지 직원을 갖다 KBC 센터장을 했습니다. 덴마크에. 예.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인데 더구나 여자분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무역센터 비즈니스 센터장을 금여의 벽을 깼고 또 현지인으로. 예, 현지인으로 했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분. 또 수단 같은 경우 신규 개설하면서 배후에서 아프리카의 본부장 하던 분을 갖다 그러셨군요. 민간 채용원에서 그쪽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 신이 나사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크게 소리는 나지는 않지만은 진짜 내부의 어떤 질적 변화를 아, 그렇군요. 추진을 해. 오셔가지고 인사혁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자원국이나 아니면은 뭐 신흥국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어느 쪽 국가로 투자할 것인가 그에 맞게끔 그 인적 구조를 구성을 하시는 아무래도 거니까. 네. 개도국이라든지 네. 자원보유국 쪽에 더 많이 새로 신설을 했고 그 선진국에서 인원을 많이 뺐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신설을 아, 했고 그 재배치를 하신 거군요. 예, 했고 또 아울러서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중국의 내륙 쪽에 네. 새로 또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준비 중에 사업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해서 이게 혹시 전문성의 부족 같은 문제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지역에 관한 전문성은 코트라만 하는데 없을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코트라가 47년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47년을 계속 있으면서 인계하면서 그 지역의 네트워크라든지 그 지역의 경제 상황 이걸 갖다 가장 잘 아는 데는 코트라고요. 상품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코트라가 그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든지 그 또 기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키카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쪽을 저희가 마케팅 부분을 통합하면서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코트라가 앞으로 더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더 역점을 댄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언제고 네. 한국이 진짜 상당히 큰 수출 대국이 됐을 때, 네. 언제고 한국이 일본에 영원히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일본을 우리가 능가한다든지 그럴 때는 코트라가 수출을 진흥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들어가면 그렇죠. 일본의 제토로 같은 경우가 수출 진흥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개도국들이 굉장히 그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코트라는 새로운 변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네. 그 제조업이 해외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서비스업이 나가고 금융도 나가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나가고 다양한 이런 해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앞으로 장래에 한국의 먹거리가 되고 코트라도 언젠가는 점점 그쪽의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일반 좀 젊은이들이 직장 지금 없어서 난리죠. 그 직장으로서 코트라 자체도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소위 글로벌 플레이어를 원하는 젊은이들 위해서 올해 채용 계획 같은 것도 좀 한번 귀뜸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또 코트라 주목받는 프로그램 지사와 인턴이라는 제도 있죠.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코트라를 참 지망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삼수사수에서 들어오려는 학생도 많고 그런데 최근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 공공기관의 효율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 원하는 만큼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턴 형태로라든지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사와 인턴이라는 제도를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 아주 재밌는 제도더라고요. 시스템이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지사 인턴을 채용해서 전 세계의 코트라 지사망에 전부 파견을 보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턴을 채용할 때 문제는
인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거냐. 그 뒤가 다시 아무것도 또 보장이 그냥 안 뭐 된다. 네. 특별한 직업이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 보장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중소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중소기업이 이 사람을 채용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 상품이 주로 수출이 되는 어느 지역에 가서 근무를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 지역에 저희 코트라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 회사의 일을 돌봐주면서 본인은 인턴으로서 자기 말하자면 트레이닝을 받고 네. 또 기업은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또 들어와서 양쪽이 다 좋습니다 하면은 그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연계 인턴 프로그램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전부들 만족해서 하고 있고 아주 좋은 다들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네. 유익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코트라가 사장님 이렇게 우리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그 해외 어떤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혹시 없나요? 그건 지금 코트라의 일이 오히려 아닌가요? 한국의 그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중소기업이나 네. 공공기관에 컨택트 코리아라고 외국의 전문 인력을 우리 여기 한국에 소개해주는 그런 예. 이 일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우리 그 인력의 해외 진출을 알선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네, 네.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도 코트라의 장기적인 업무 범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워낙 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제가 네, 드리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었고, 자, 2회에 걸쳐서 이제 오랜 시간 인터뷰를 응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2가지 질문으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제 전망을 좀 한번 그래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 이렇게 아무래도 뭐 코트라가 정부 산하 기관이긴 하나, 그래도 정부가 수출 진흥을 위해서 좀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정부에 대한 제언을 한마디 좀 해주시는 걸로 말씀을 접겠습니다. 네, 뭐 경제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그렇지만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특히 그 수출 부분에서 더욱 노력을 해서 네. 이어서 우리 내수까지 가져갈 경우에 네.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빨리 회복될 거다. 네, 네. 라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 되고 네. 또 특히 연구개발 분야 이런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지해야지 그 소비가 지탱이 되니까 네. 그런 최근에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그 나름대로 고용에 관한 이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경기 부양 책은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잘해왔다고 네, 생각됩니다. 네. 다만 그건 불쏘시개입니다. 네. 불쏘시개고 그 불쏘시개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불이 붙었는데 결국은 불이 활을 타려면 지금 풀무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풀무는 결국 수출입니다. 네. 네. 수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수출 일단 애정 또 수출 지원책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아무튼, 소장님 2번에 걸친 긴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아무튼 무역 진흥을 위해서, 대한민국 먹거리죠. 무역 진흥을 위해서 일선을 좀, 누구라도 앞장서 리더로서 잘 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